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3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포맷을 바꿔서 제 얼굴이 이렇게 좌우측 하단에 이렇게 나오도록 해봤습니다. 조금 더 친밀감이 들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장은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31%, 221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51%, 674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아침 대비해서 상당폭 반등을 하고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도 거래소가 한 6조, 코스닥이 5조 가까이 이렇게 돼서 평년 수준 정도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됐다. 거래 대금은 아직도 강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약한 편이죠. 그래서 시장 전체를 들어 올리기에는 지금 그 시장 파워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거래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인데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좀 눈에 띄는 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밑에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앞에 저점이 2134포인트인데요. 9월 30일 날 작년. 오늘 상당폭 많이 밀렸다가 장중에 종가에는 많이 이렇게 올리면서 끝냈습니다. 꼬리 보이시죠? 이런 모양은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타나면요, 대충 그 수준이 바닥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닥을 좀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그러면 이번 제 연초 시장도 더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분봉으로 오늘 그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시장 움직임을 보면요, 이런 모양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매물을 받다가 그 후로는 이렇게 쭉 반등하면서 끝내줬습니다. 이런 모양은 굉장히 좋은 모양이죠. 분봉으로 봤을 때 아침 동시효과에만 이렇게 매물이 좀 나왔지, 그 후로는 이렇게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월봉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죠.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10년 그 추세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추세 바닥, 여기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항상 이렇게 지지가 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여기서 지지가 돼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추세선 그 하단까지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기에요, 여기가 바닥권이다 하는 생각은 좀 드시죠. 그러죠? 이 추세가 깨진다고 그러면요, 이제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대충 여기 수준이 바닥이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연초에 이 바닥이 다시 이렇게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표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바닥을 좀 지켜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했는데요. 특히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폭이 굉장히 큽니다. 2,700억 매수 우위했어요. 반면에 또 기관은 거래소에서 3,4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연초에. 아마 연말에 조금 산 거를 오늘 좀 내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 애들은 한 400억 정도 매수 우위니까 그런 대로 조금 이렇게 매수 우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외국 애들도 180억 팔고 개인들이 한 34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 주체별 수급은 개인들하고 외국 애들이 많이 샀다. 개인들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수 우위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그 고객 예탁금 이렇게 보면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46조 4천억이니까요. 요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보이시죠? 큰 변동은 없고 작년 1년 동안에 한 20조 넘게 그 개인들 계좌에서 돈들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은 지금도 빠져나가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식형 수익증권을 보면 이렇게 한 두 달 전에 강하게 이렇게 돈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그 돈들이 다 나갔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지금 이렇게 약세를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참고 삼아서 본다고 그러면 신용융자 보면 이렇습니다. 16조 5천억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 그런 케이스죠.
17조에서 한 1조 정도 빠지기는 했지만요. 아직 신용이 제가 보기에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요. 16조는 평년 따졌을 때 한 2배 정도 신용이 지금 대출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금액은 굉장히 많은데 시장은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그렇게 많이 털린 건 아니죠. 그래프로 봤을 때. 이런 걸로 봤을 때 신용에 지금 그 악성 매물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연초에 저는 좀 나오지 않겠나. 그게 조금 매물대로서 조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시장은 오늘 열리지 않죠. 어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은 열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말 지표인데 그래프로 보시면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도 우리가 미국 시장은 면밀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요. 전체 글로벌 전체 시총의 한 40%가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우리 시장이 지금 거래소가 한 1900조, 코스닥이 한 400조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한 2, 300조 정도 되죠, 우리가. 근데 미국 시장이요. 4경에서 한 5경 정도 됩니다. 우리 시장의 한 20배 정도 크기. 전체 전 세계 그 시장의 4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이 상해하고 이렇게 합치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 시장에 의해서 전 세계 그 주식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가요,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어제 그 아니고 이게 연말 지수가 지금 나온 겁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11, S&P 500도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인데요. 연초에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연초에 시작을 어떻게 할지가 아마 우리나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전체 시총의 40%를 차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 니케이도 오늘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연말 지수고요. 대만은 오늘 플러스 0.61. 어쨌든 우리보다 조금 더 모양이 좋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가 플러스 0.93%입니다. 굉장히 야무지게 붙었어요. 그래서 상해는 오늘 이제 새해 첫날 모양이 괜찮다. 항생, 홍콩 지수도 오늘 2% 올랐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프로 보더라도요, 최근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오늘 이렇게 야무지게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지수는 굉장히 모양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은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아침 시세보다는 모든 종목이 조금 이렇게 오르면서 끝났지만요. 로봇 관련주들은 오후 내내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상승세를 구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요. 제가 SPG 한 1년 넘게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렇게 SPG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SPG가 어제 뭐 대주주 물량이 조금 나온다 그런 공시가 뜨면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7% 이상 올라주면서 어제 그런 그 불안감을 많이 불식을 시켰는데요. 저는 SPG는요, 지금 17,000원대라고 그러면 들어가 사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어제 빠질 때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아주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수익 좀 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작년 말에 2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7,000원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한 20%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물론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매수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PG가 요게 지금 매물 집중대입니다. 이 가격대만 넘기면요. 요 위로는 그렇죠. 매물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매물 공백이 있다.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지금 들어가서 사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SPG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 관련주는 어쨌든 또 금년에도 오늘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꾸준히 얘기가 될 것이다. 그 삼성그룹이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에 전자 참여, 제3자 전자 참여해가지고 금액으로 한 589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같이 참여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저는 큰 뉴스라고 봅니다. 삼성이 이제 그 몇 달 전에서부터 로봇 관련해서 이쪽에 이제 관심을 표명하면서 사업부도 만들고 이쪽에 이제 그 인력도 배치를 하고 이제 그런 거는 뉴스에 많이 나왔었지만요. 구체적으로 로봇 산업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삼성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로봇 산업이 앞으로 성장성을 담보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죠.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기업 내용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G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종종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쫓아가기는 그렇지만요. 기업 내용은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린다고 그러면요. 한국과학기술원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이 창업한 전문 벤처기업이다. 그러니까 그쪽에 아주 그 최적화되어 있는 연구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최초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이족 보행이라는 게 사람같이 두 발로 걷는 로봇 얘기하는 거죠. 휴보라고 그래서 아마 TV에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휴보가 회사의 근간이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또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또 사람하고 로봇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는 그런 로봇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삼성이 이쪽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만한 회사 내용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게요. 여기 지금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지금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그려놨는데요. 현대로토엠하고 합자로 지금 군사용 로봇도 같이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뉴스에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이렇게 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삼성그룹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SPG, 그 다음에 로보티즈,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오늘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야무지게 올라갑니다. 삼성 얘기하고 또 군사용 로봇 이렇게 같이 가담하면서 실적으로는 아직 흑자가 안 됐는데 다음 분기에는 아마 흑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SPG 같은 경우는 실적 면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실적이 가장 앞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하자 그래서 SPG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좀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가격 아닌가 싶어요. 요 가격이거든요. 아니 지금 이게 이제 SPG고요.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우상향하기는 했지만 근 한 서너 달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양봉을 길쭉하게 이렇게 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또 조정을 받겠죠. 이 가격대에서는 부담스럽죠. 매물이 또 오늘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내일쯤에는 또 매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요 지금 그래프를 보고 느낀 거 있으시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신고가가 나는 종목, 새로운 고가를 형성하는 종목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혹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면 안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고가가 나는 종목은 무조건 한번 진득하게 버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종목을 우리가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어쩌다가 좋은 종목을 한번 만났을 때 그 종목에서 쇼바를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이제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또 오늘 거래가 이렇게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좋은 재료가 떴죠. 이럴 때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지그시 좀 이렇게 버텨보는 그런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로봇 관련주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 괜찮았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었죠. 그랬다가 오늘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나온 얘기가 중국 관광객들 단기간 입국을 중단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5명이 들어오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확진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엔터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JYP 엔터, 또 YG 엔터, SM, 하이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가요 가장 이렇게 모양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브는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는 뉴진스라는 그 걸그룹이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할 만큼 음반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특히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한령이 아직도 유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음반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주가뿐만 아니고 최근 한 달간 한 달 조금 넘죠. 이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양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매물대인데요. 이 매물대를 이렇게 힘있게 뚫고 올라와주는 이런 것들도 모양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위로는 그렇게 매물이 두텁지가 않죠. 거래가 없이 이렇게 쭉 빠진 주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매물 없이 그냥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제 BTS 관련해서 악재는 대충 다 나온 거 아닌가. 이제는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이 이제 뉴진스 얘기가 먼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하이브는 어쨌든 엔터그룹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고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그쪽 그 ETF 만들 때 가장 먼저 하이브가 얘기가 될 만큼 메타버스 대표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만은 금년에 또 얘기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이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으로 보나 또 그동안의 악재가 다 반영됐다는 그런 측면에서나 좀 눈여겨봐야 되는 엔터 관련, 메타버스 관련 대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그 외에도 제가 그동안에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다들 좋았습니다. 몇 종목을 빼놓고는요. 대동 같은 경우도 오늘 4.7% 올라졌는데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하이브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대동도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아주 단단하고 요 매물대를 지금 살짝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매물 부담이 없다. 미국향 그 소형 트랙터가 아주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동도 실적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대동도 지금 볼만하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린 종목들이 덴티움 있죠. 덴티움도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모양이 아주 단단합니다. 앞에 고점을 거의 이렇게 육박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기도 이렇게 앞에 고점을 뚫는다고 그러면 덴티움도 이번에 시세가 크게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체로 실적은 확실하게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가격이 아직 좀 덜 반영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동영상에 제 얼굴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돼서 그런지 좀 버벅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해 바라고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